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조정을 보인 지 단 하루 만에 어제 조정폭을 덮고 그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참 굉장히 뜨겁구나, 굉장히 강하구나 라는 걸 느꼈고, 사실상 오늘 장 막판에 우리 회원님들하고 방송을 하면서 이런 말을 좀 했어요. 아, 너무 사고 싶어 미치겠다. 종목을 너무나 사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만 같다. 라는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즉 오늘 오후장에는 제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만큼 반도체 섹터가 특출나게 아주 강했고, 특출나게 뭐 하락 종목 수를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적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거의 전 섹터, 전 종목이 오늘 하루만큼은 다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가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을 완전하게 하드캐리하면서 올라온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뭐 TV 방송이라든지 그리고 외신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의 사들의 이 부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 글로벌 낸드 업체, 마이크론, 뭐 호야, 나냐, 어, 뭐 등등, 갑자기 샘디스크 등등, 뭐 이런 전반적인 이 반도체, 종합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과 2026년 전망, 여기다가 2027년도 전망까지 다 좋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말도 못하게 이제 뭐 돈들을 끄집어 올린 거죠. 또한 어제 하루 국내 증시가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한 동안에 어찌 보면은 FOMC에 대한 우려감으로 선제적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거였는데, 사실상 이 코스피의 그간 딱 9월 달만 놓고 계산을 해보면 대략 외국인이 한 8조 샀고요. 8조, 7조 정도 코스피를 샀고, 기간 초기 한 4조 정도 샀습니다. 거기에 한 8알은 뭐 7, 8알 되겠죠. 70%에서 80%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샀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종목에 대한 매도 물량이 어제 없었어요. 아예. 반도체가 끝나지 않았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포모에 섞인 심정이 오늘의 반도체를 다 끄집어 올린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장중에 움직임을 보이는 수많은 종목, 사실상 아침에 어제부터 사실 저는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 하나 찍어가지고 테크닉을 추천을 했었는데, 아침에도 테크닝 추천을 했는데 안 사졌어요. 안 사져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았고, 나머지 이제 뭐 일부 반도체 종목군들 들고 있는 거, 그리고 좀 산 거, 좀 수익 좀 낸 거 있고 아직 끌고 가는 거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넘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딱 이 장표 하나에서만 보더라도 어디가 강한가요? 매일같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죠. 뭐 이거는 이제 장중에 찍어놓은 거라 퍼센티지는 좀 맞지 않지만은, 최근에 보면 뭐 금반지라고 하지만은 여기서 금 빼고 지 빼고 그냥 반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은 최근은 반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반하고 조방원의 싸움이 될 건데, 원은 약간 애매하고 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정도 흐름이 되지 않을까? 반과 조,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뭐 로봇, 전력,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부단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봇 아니면 반도체였죠. 로봇 아니면 오늘 반도체였습니다. 다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제약바이오가 강한 수혜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지만요, 오늘 사실 장 막판에 어찌되었던 알테오젠이 마이너스에 살아나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올라와 줬기 때문에, 그런데 장중에 죄다 마이너스로 제약바이오가 빠져버리는 흐름을 보였던 게 오늘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공식이 꼭 제약바이오가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라는 공식은 아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만 하더라도, 상승률 상위 종목만 하더라도 뭐 CXL, HBM, 랜드, 뭐 여기가
주류였죠. 주류. 예, 그리고 뭐 반도체, 로봇, IT, LED, 반도체, IT, 보안, 여기까지. 여기까지니까 전부 다, 네, 전부 다 오늘 반도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장이었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가입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좋기 때문에 그냥 좋아요. 그냥 좋습니다. 나쁠 건 없어요. 계속 시장이 좋은 만큼 계속 좋을 것이고, 안 좋으면 좀 보수적으로 가면 되는 거라 시장에는 그냥 자신 있다, 이 정도. 자, 금리 불확실성 지나 반도체 강세와 지수 신고가가 경신됐습니다. 반도체 내 순환매는 제가 보기에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냥 시장 상황이다. 반도체 순환매에 포커스를 맞추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 종목이 한 최소 100개에서 200개 됩니다. 그 안에서 기회가 돼서 이제 바스켓을 좀 사야 되는데, 지금 조정을 안 보였단 말이에요. 어제 조정을 안 보였던 종목이 오늘 더 크게 올라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SSD 관련된 종목군들 어제 조정 안 받았던 삼화전기, 한양 디지텍 더 크게 올라 버렸지. 어제 안 빠졌던 하나마이크로 오늘 장중에 10% 넘겨 버렸지. 어제 안 빠졌던 ENF 테크놀로지 더 올랐지. 어제 피라미딩 하고 있었던 엑시콘 장중에 거의 상한가 찍어버렸지. 즉 어제 강했던 종목이 오늘도 강해버리는 시장이라, 사실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좀 약간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조정이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항상 과하게 되면 또 조정은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그 조정 구간에 또 너무 불나방처럼 바로 막 들이미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위치를 정해놓고 기다려보면, 지금 큰 파도를 지나는 IT 반도체의 플로우이기 때문에 100% 네, 떨어졌다가 쌍봉은 준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종목군을 다 바라볼 생각이고요. 또 하나 전략은, 아직 순환매가 안 돌아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충분히 다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장이고, 이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못 먹었어도 이런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다 살려줄 겁니다. 또한 지금의 시장은 다행스럽게도요, 여러분들, 다행스럽다라는 게 뭐냐면 물려도 살려줍니다. 물려도.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지금 막 고민해서 할 때는 아니고, 손절을 고민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시장에 대장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혹은 중소형주에서 또 대장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이 꺾임이 보였을 때 그보다 못한 종목군들은 확실하게 자르고 그때부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리스크 관리는 필요 없다. 어제도 강조드립니다. 인버스 볼 필요가 없는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인버스 보면 여러분들 패가망신합니다. 예, 이런 좋은 시장에서 인버스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고요. 인버스는 이제 나중에 시장이 정말로 쌍봉 찍고 쓰리봉 찍고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정말로 해지 성향으로 봐야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를 제외하면은 뭐 로봇 섹터 지속적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나쁘진 않은데 철저하게 비만과 메시 쪽만 움직인다. 이 점만 우리가 포커스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당연히 지수가 1.4%, 코스닥이 1.37% 상승하면서 양 지수 다 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상승 종목 수는 월등히 많았던 날이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거래 대금도 준수한 가운데 뭐 니케이도 나쁘지 않았고, 나스닥 선물도 지금 현재 나쁘지 않은데요. 뭐 엔비디아의 인텔 지분 투자 소식 속에 지수가 좀 더 올라간 거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오늘 밤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금리나 이슈가 있는 직후에는 미국도 변동성이 좀 컸어요. 장중에 파월의 연설 구간에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다 그걸 보합권으로 마무리 시켰는데, 오늘 어찌됐든 지금 미국이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나스닥 선물이 내일 오전까지 국내 증시가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미국 증시의 상승을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일부 선반영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조심하자, 이 정도로 좀 넘어가고 싶네요. 자, 간밤
FOMC 이벤트가 시장의 예상대로 0.25% 마감되고 점도표 또한 연내 2회 인하, 즉 연내 3회 인하로 예상대로 마감이 되었으며 파월의 발언은 약간 오락가락하면서 미 증시가 장중 마이너스 1% 가까이 밀리기도 했으나 보합으로 끝내더니 국장은 어제 선제적으로 FOMC 우려감에 빠졌던 시장이 괜찮네 하는 느낌으로 그냥 올라오며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전일 외신 기관,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 7조를 사고 소폭 2천억 팔았고 기관도 3조 사고 3천억 팔더니 하루 쉬고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급적으로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지수 신고가 과열이라 생각되나 강한 힘이 꺾이기 전까지는 강세장의 분위기는 순환매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투톱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 싸그리 좋았고요. 그 섹터 내 각 파트별로 쪼개면 또 히어로 종목들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 순환매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고 대장주 선별을 해놓고 만약 조정 시 뭘 담아서 끌고 가야 될지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반도체 쪽이 지금 사실상 조정이 거의 없이 달려와서 위로 사기는 참 부담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반도체뿐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 전달드립니다. 신고가를 치려고 하는 신고가 근방에 있는 박스권 상단 근방에 있는 쪽에 파트 대장주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순환매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겠죠. 최근에 제일 먼저 반도체에서 신고가를 냈던 게 TLB였습니다. 소캠으로 올라왔어요. 소캠으로 올라왔고 기판의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TLB를 신고가를 만들어 주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유리기판으로 넘어와서 캠트로닉스가 신고가 근처까지 날렸었죠. 그리고 미국의 이 테일러 파운드리 미국 삼성전자 투자 관련해서 코미코가 신고가 근처까지 갔었다가 좀 빠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미국 관련된 장비 그리고 CXL 이슈가 뭐 중간중간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임팩트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었는데 오늘 엑시콘이 장중에 상한가를 찍었기 때문에 이쪽도 만만치 않게 올랐구나. 그리고 팹리스 안 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좀 AD 테크놀로지 반도체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서 좀 올라오더만 오늘 장중에 거의 10% 올랐기 때문에 팹리스 디자인하우스도 가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아직 못 올라간 게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온디바이스 AI 쪽 혹은 전력 반도체 혹은 젠 전부 다 전력 반도체입니다. 결국 AI로 가게 되면 사물로 넘어가게 되면 전력 반도체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뭐 인퓨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저지간 이런 부분이 아직 덜 움직인 것 같다. 안 움직인 것 같다. 즉 부담이 없는 섹터는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파트별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핵심 파트별 분류를 해놓은 것 하나의 방법이겠죠. 일단 최근에 트렌드가 뭐냐?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HDD의 품귀 현상과 이 재고 부족에 의한 이 ESSD까지의 수요의 확대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또한 범용 반도체에서도 HDD의 이 부족이 ESSD 칩의 수요를 늘렸다. 이런 부분들이 없다가 생긴 일이기 때문에 강하다. M 디바이스는 중국 매출이 98.5%, 즉 ESSD 매출이 98.5%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사실상 M 디바이스가 대장이고요. 삼화전기는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S캡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끊어졌을 때 이 SSD가 훼손되지 않게 전력을 연결시켜주는 캡이에요. 그래서 얘도 핵심이고 한양 디지텍 이 SSD 모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핵심이다. LTC 작년에 인수한 회사로 인한 실적인데 1800억짜리 회사가 영업이익 350억이니까 나쁘지는 않다 정도인데 얘는 약간 하자가 좀 있어서 빼고 자 테스트 프로보트 스테이션이라고 하십니까? 네, 프로보트 스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HBM4부터는 그래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왜 중요하냐? 8단이었잖아요. HBM3 이 8단 그리고 12단 그 다음에 16단 20단
넘어가게 되면 단수가 올라가게 된다. 난이도가 높다. 공정의 난이도가 높다. 그럼 테스트의 빈도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근데 테스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로브 스테이션, 그 다음에 버닝 테스트 등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프로브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밴드는 소울 밴드로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고가 그냥 다 해먹는 시장인데, 이게 테크잉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테크잉을 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테크잉이 제일 좋다 생각하고, 뭐 유닛 테스트도 뭐 따라는 갈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속기 쪽도 회수가 늘어나겠죠. 네, 여기에 에이직이라는 게 올해 하반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에이직 관련된 테스트도 늘어난다. 그러면 소킷의 ISC까지,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실적은 문제 없는데 회사 거버넌스의 이 문제로 인해서 회사의 주가가 완전히 착살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회사 거버넌스 때문에 망해버린 거죠. 주가가 그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줬던 종목입니까? 오늘 장중에 2만 원을 넘기는데요. 이것도 조정받고 올라올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의 시장에서 회사 거버넌스로 시장을 훼손시킬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단 공정의 EUV FS텍 플러스 알파로 SNS텍까지 우려한 기업들, 우려한 종목군들 위주해서 종목을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 커팅 전문 기업이 이오테크닉스도 올라오는 걸 봤을 때, 아, 시장 나쁘지 않구나. 이오테크닉스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죠.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왔는데, 혹여나 이런 종목도 신고가를 트라이 할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로 핵심 파트별로 다 분류를 해놨다가 뭐 천년만년 오르겠습니까? 중간에 한번 조정 보이겠죠. 잊지 마시고 잘 적어놓고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금리 인하가 꼭 제약이 가야 될 이유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테오젠 IR 후 힘없고요.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진짜 23일 날 승인이 나서 그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근데 지금 시장에서 딱 보면 알테오젠은 하방도 딱 제한적이고 상방도 약간 제한적이라 좀 재미가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비만 쪽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금일 변동성이 좀 많았죠. 특히 D&D 파마텍 좋은 이슈, 좋은 24주 데이터 발표로 인해서 시가격과 신고가 달성 이후에 고점 찍고 마이너스까지 전환했다가 로슈에서 메시 기업을 인수하는 이벤트까지 발생을 하면서 다시 구사일생으로 또 올라왔다가 또 빠졌다가, 아무튼 롤러코스트의 연속이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다 양호합니다. 조정시 다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 조정의 구간이 좀 약해서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갈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봐야 되는 종목 같습니다. 비만 쪽에서는 인벤티지 랩이 보유예수가 20일날 해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19일날이 선제적으로 공매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일 많이 빼고 다음 주에 갈 건데, 지금 비만 쪽 혹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3파전입니다. 자, 일라이릴리는 그냥 펩트론이라고 그냥 찍어놓고, 노보노 디스크는 G2G 바이오라고 찍어놓고, 유럽의 베를린거하임은 인벤티지 랩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베를린거하임은 인벤티지 랩이구나. 어찌됐든 이게 비만이든 다른 거든 뭐든 간에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고 전세계 트렌드적인 부분이 장기 지속형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이 플랫폼을 외국 회사들보다 국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목군들을 바라보는 게 저는 좀 우호적이고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로봇 오늘 아침에 저 좀 약간 생뚱맞고 좀 어벙벙했어요. 왜냐면 LG전자, 테슬라, 옵티머스 밸류체인 진입했다. 이게 그냥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글을 적었으면은 저는 말도 안 하는데, 그 대만의 테슬라 장기 보유자 그 스레드인가 X인가 아무튼 스레드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글이 떠가지고 그게 찌라시로 좀 공유가 되더라고요. 참 보면서 뭐야 이거, 얘 뭐야, 얘 뭔데, 응? 꼬맹치 같이, 꼬맹치 대만에 이제 그 디지타임즈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이렇게 분석해주고 하는 그런 거는 오케이, 괜찮은 건데, 이거 뭐 일개 뭐 개인
장기 투자자라는 사람이 맞아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이죠. 설을 만들어가지고 와 이걸로 LG전자 캡 두고 로보스타 시가부터 불을 뿜어버리고 이로 인한 상승이 연속성을 가져서 9시부터 로보티즈 날리고 다른 로봇주 상승시키고 하는데 그 힘이 또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뭐 거래대금 무려 로보스타 5천억, 로보티즈는 장중에 프로그램 1위 400억 들어오면서 자우지간 제가 볼 때 오늘의 상승의 첫 번째 트레거는 LG전자 테슬라 옵티머스 밸류체인 진입이란 찌라시고, 두 번째는 테슬라의 이 옵티머스 3.0 버전을 팜 AG 뭐시기라는 회사인데 1만 대를 그 계약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판매에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로봇주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시 그냥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는 일단은 계속 보는 종목군들은 그냥 이래요. 로봇에 대한 관점은 별게 없습니다. 별게 없어요. 핵심 근본을 좀 봐야겠죠. 핵심 근본. 지금 로봇에 뭐 산업용 로봇도 있는데, 일단 산업용 로봇보다 계속 관심은 휴머노이드에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꼭 맞는 건 아닌데, 휴머노의 핵심은 액추레이터라는 거고요. 액추레이터. 이게 그래서 이 쌀 중에 재료 중에는 넘버 원이다. 별 5개짜리죠. 곱하기 5 최고다. 그래서 로보티즈가 저는 최고의 주식이다. 이 액추레이터 개발해서 납품을 실질적으로 한 회사, 오픈 AI도 들어가지,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도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니트리도 갔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젠 RNM이 올라오는데요. 하이젠 RNM은 스마트 액추레이터를 현재 개발 중이에요. 개발을 완료한 게 아니라 개발 중. 대신 서버 모터,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듈 모터 등 감속기의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넘버 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가 모두 다 포함된 밸류가 하이젠 RNM이고, 여기에 이제 서브 모터나 이런 거를 사다가 쓰는 게 로보티즈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별점은 있는데 둘 다 나쁘진 않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보티즈가 훨씬 높은 시가총액을 받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에 이제 앞으로 남을 이슈가 참 많아요. 일단 유니트리도 IPO를 해야 되고요. IPO를 해야 되고, 테슬라가 이제 주주총회 한다는데 10월 6일인가 11월 6일인가 여기 휴머노이드 사진 딱 넣어놓고 있으니까 절대 로봇은 안 죽는다. 대신 조정받았을 때 계속 봐도 될 것 같다. 이거 장기 테마고, 우리나라 주 4.5일제 이거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장기 테마로 봐야 될 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벌써 시간이 10시 41분인데 다음에는 영상을 이렇게 늦게 찍을 때는 그냥 라이브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 영상 올리고 업로드 되는 시간에 여러분들 잠들게 생겼네요. 다음부터는 차라리 라이브로 진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오늘 로봇주들 일단은 로보스타는 내일 시가 개파락 확률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상따도 안 왔고 장중에 매매는 했고요. 그 다음에 로보티즈 매우 좋고, 그 다음에 사면이 사실상 오늘 종가에 끄집어 올리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놨는데, 신고가에서 당연히 그 과열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침에 살짝 밀려서 재차 올리는지 이 정도만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서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또 기회 오면 잡아야 되겠죠. 양자 쪽은 일단 미국의 바이온큐가 신고가를 달리는 상황에서 뭐 리게이팅 컴퓨팅, 디웨이브 퀀텀 컴퓨팅, 퀀텀 등 양자 쪽이 지금 매우 좋습니다. 단기간에 한 50% 오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도 올라왔다가 오늘은 이제 ICTK가 마지막에 올라온 거는 이 대통령이 이제 국내 보안 이슈 관련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선제 투자가 좀 없는데, 이로 인한 뭔가 제도 개선이 된다면 보안 쪽에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ICTK가 저는
대장으로 보입니다. 조정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엔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구조적 성장을 띠는 엔터.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말을 안 한 거는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빠지면 사야 되는 종목이고 그냥 들고 있어야 이쪽에 문이 열릴 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전력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 시점이지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섹터겠죠. 빠지면 잡아라. 이런 관점이고요. 다음 주 27일인가 6일인가 다음 주니까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국가 간 전력망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매우 뜨거웠고 그 다음에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종목군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어요. 대부분 상승을 했다면 근데 만약에 미국 증시가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해버린다면 종목군들 빠지겠죠. 그럼 내일부터 분할로 좀 사보는 것도 하나 방법이지 않을까요? 저는 관심 있는 종목은 내일부터 조금씩 담아서 다음 주를 준비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조선주들, 방산주들 좀 어렵겠죠. 특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조선의 기자재가 여기도 무려 10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과도하게 상승한 이후 마지막에 슈팅을 보였을 때 그게 단기 고점이라면 하락의 폭이 깊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눌림으로는 전혀 들어가지는 않고요. 낙폭이 좀 더 커지면 대장주부터 해서 슬슬 보면 되겠다로 코멘트 드립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반도체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쭉 상승을 하게 되면 조정을 볼 때 한번 빠졌다 반등하고 다시 빠질 때 N자로 빠질 때가 좀 아픈데 그 N자 하락 이후에 또다시 올라가는 구조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폭모에 빠지기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상승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 보고 돈 날리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나만 지금 돈 못 버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모든 종목에서 돈 벌라 하지 말고 하루에 단 하나, 두 개 종목에서만 돈을 벌어도 그게 누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야 될 때 뿌려놓고 그냥 시간을 기다려야 뭐 30%도 먹고 20%도 먹고 100%도 먹겠죠.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오르는 상승 구간에서는 그게 절대 안 돼요. 잘하는 사람도 안 됩니다. 지금 씨 뿌려서 지금 당장 우리가 뿌린다고 해서 여기서 100% 먹겠습니까? 불가능이라는 거죠. 내가 50% 100%를 먹고자 한다면 지금 안 움직이는 섹터지만 미래 가능성이 있는 거에다가 씨를 뿌려놔야 그게 나중에 커서 뭐 20%도 먹고 50%도 먹고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막 올라가는 쪽에다 10% 봤자 백날 10% 봤자 이게 다 녹아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쪽에서는 지금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트랙터 갖다가 추수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말 뜻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뜨거운 쪽은 수남의 관점에서 보고 지금 조용한 쪽에서 모멘텀이 있는 쪽은 또 모아갈 전략도 한편으로는 세워놓고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종목 볼게요. 종목. 자, 반도체부터 먼저 SK 하이닉스 대단합니다. 지금 보면은 수급들이죠. 프로그램은 매일같이 들어오고 있고요. 매일같이 프로그램 아직까지는 판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하는 거고, 프로그램의 대량 매도가 있는 날, 프로그램의 대량 매도가 본격적으로 나올 때 그때가 위험할 때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는 아직까지 프로그램 매도가 없기 때문에 무난하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 빠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반대로 이렇게 보죠. 대형주들이 못 가는 거는요, 이런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유지가 돼 버리면은 주가가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 수급 동향을 잘 봐야죠. 최근에 네이버를 보면요, 네이버를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종목인데요.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 떨어지는 날까지 누가 사주는 주체가 있어야지. 외국인들 죽어라 팔아버리지. 프로그램 매일 팔다가 여기 이 시점부터 지금 변화가 좀 나왔죠.
물량이 안 나온단 말이야.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안 나오잖아요. 예? 당연히 뭐 지수가 뭐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말이죠. 아무튼 네이버도 이런 식의 수급의 변화가 먼저 나와야 된다. 지금 대형주들은 이런 철저하게 수급 논리로 가기 때문에 대형주들 그런 관점을 봐야 되고, 일단 뭐 오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삼성전자가 넥스트 트레이드까지 86,6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까지는 뭐 보질 못하고 롱으로 선물 매수만 좀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품에가 좀 좋아서 선물 매수만 좀 하고요. 여기가 이제 또 저항이잖아요. 8만원. 8만원 돌파할 때 선물 사가지고 좀 봤던 것 같고, 지금 여기에 갭 공간을 여기서 메우며 죽었는데, 이 장중에 이 갭을 다 메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항이 어딜까? 뭐 이런 고민만 해보는 거죠. 단기적으로 저항은 여기에 고점이 있었던 8만 1,000원대까지 올라가면 뭐 저항인데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까지 상승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가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전형적으로 원형 바닥에다가 올라와서 여기 의미 있는 구간에 조정을 받고 커비드 핸들로 올라왔으니,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만들어졌던 이 상승의 크기만큼, 보통 이제 대형주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박스권의 크기만큼 대칭 수열이니까 상승한다. 89,000원. 너무 뭐 자로 된 듯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내일 좀 쉬는 구간이 좀 나오는데, 만약에 이러한 대형주가 쉬게 된다면, 혹시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쉬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 SK하이닉스는 그냥 차트적으로만 볼 때 38만 원이 단기 저항 구간, 38만 6천 원, 그러니까 39만 원이 단기 저항 정도 월봉에서 보입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 얼추 조정을 받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위로 더 열려있구나 정도 봐지네요. 자, 테크윈부터 좀 볼게요. 테크윈 종목 참 매력적입니다. 만약에 내일 빠지더라도 이런 종목은 지금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에 5일선을 좀 봤는데요. 와, 거의 안 주고 올라 버려 가지고 좀 아쉽죠. 근데 이런 종목은 5일선 타고 갈 겁니다. 그래서 5일선이나 3일선 이격 확인하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지금 뭐 하나 마이크론도 수급 계속 들어와 버리죠. 기관들이 계속, 특히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수에 외국인들 거들면서 좀 올라오는데, 단기적으로는 또 이것도 2만원 구간이 여기 깨진 구간이잖아요. 깨진 구간, 갭으로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느냐 메우고 죽느냐, 딱 그겁니다. 22,500원까지 가냐 그냥 마냐. 그래서 맥스는 여기까지 가고, 아무튼 조정은 좀 나와야 되겠죠. 여기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낸드 쪽에 M 디바이스 단일가에서조차도 오늘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건 단일가에서 올리고 빼고 하다가 나중에 조정 받으면 다시 좀 봐보려고 하고요. 어제 이거 사들어갔다라고 했죠. 어제 사들어가면서 동시호가 구간에 조금 팔았어요. 조금 일부 물량만 좀 줄여놓고, 이제 물량 위에서는 조금 사고 밑에서 한 5배 정도 태워놓은 거라, 밑에서 조금 팔고 여 위에서부터 올라갈 때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으로는 좀 나왔는데, 좀 밀리면 얘는 좀 보려고 합니다. M 디바이스, 그리고 사마전기, 아까 말한 C캡, 지금도 여기도 보면 다 올라왔죠. 저는 사실 시장이 여기서 일부 조정을 받으면 떨어지면 여기서 사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기대했는데, 오늘 단박에 시가부터 끄집어 올리면서 일단은 상단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 왜 낸드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한 그냥 디지텍도 마찬가지로 낸드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오늘 뭐 시가부터 해서 다 대부분 보면 단기에 이런 의미 있는 저항권까지 다 올라와 버렸습니다. 너무 빠르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작년에 24년도 초에도 한양 디지텍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낸드의 가동률 증가에 의해서 단기 좀 올랐다가 낸드 실적 안 나와 버리니까 그대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때 초와 지금 비슷한데, 그때보다는 지금의 파동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릴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뭐 순환으로 좀 볼게요. TLB가 뭐 JP모건에서도 이거 넣었잖아요. 지분 5%, 6% 공시 때릴 정도로 JP모건에서 사랑을 했는데 얘도 여기까지 올랐다가 지금 고가에서 노는데 소캠이죠. 소캠으로 13,000원에서 올해 지금 250% 올라와 있는 상태고 엑시콘이 오늘 CXL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구간들은 저항이잖아요. 올라오면 저항이니까 바로 못 가는데 여기도 최근에 쫄쫄쫄쫄쫄쫄 올라오면서 날라왔기 때문에 단기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또 밀리겠죠. 그래서 CXL도 같구나 이렇게 봐야 되고 캠트로닉스도 여기 차트를 보면 쫄쫄쫄쫄쫄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예,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 대장도 순환을 돌렸죠. 그럼 벌써 유리기판 뭐 해서 순환 다 돌았으니까 이제 좀 덜 간 게, 그러니까 반도체 패키징 같이 테스트 같이 뭐 AD 테크놀로지 펠리스 오늘 올렸지. 그 다음에 소부장에서 대장인 솔브레인 삼성 쪽 솔브레인 쭉 끄집어 올렸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원익 QNC 쿼츠 바닥에서 꽤 올렸지. 그 다음에 GST 칠러 올라오지. 근데 이런 소재 쪽은 먹을 게 없으니까 별로 추천을 안 드리는 거고요. 자, 아직 안 올린 게 뭐가 있을까 보면 어보브 반도체. 근데 사실은 이쪽이 과거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좀 많은 부분인데요. 차량용 반도체가 많은 부분인데, 근데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가면 SiC 전력 반도체의 수요도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날 확률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는요 지금 이렇게 쫄쫄쫄쫄쫄 만들어 가는 차트가 마지막에 이제 폭등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뽑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 어보브 반도체라든지 MCU 쪽도 아직은 안 올렸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로봇에서 로봇스타 뭐 무지막지하게 올리면서 넥스트레이드에서 상한가를 좀 보이던데요. 얘도 장중에 매매는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막혀있는 구간에 명분이 약해요. 제가 이거 회원님들한테도 너무 좋은데 수급 힘 다 좋은데 막 욕 나오는 거죠. 이게 이유가 없잖아. 예? 이유가 없어. 그래서 매매는 종배는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좀 그랬고요. 사면이라는 종목이 장 막판에 로보스타가 강세를 보이니까 이 신규 상장했던 고점을 넘었죠. 고점을 넘으면서 슈팅이 시원하게 한번 나왔습니다. 일단 넘었으니까 내일 밀렸을 때 뭐 5일선이라든지 3일선 이격 구간을 이용해서 어차피 로보스타가 상을 못 가게 된다면 쭉 밀리면서 5일선이든 3일선이든 반등하는지 딱 그것만 볼 것 같습니다. 하락이 너무 세다 안 보면 되는 거고요. 안 보면 되는 거고. 오늘 리메드라는 종목이 정말 저는 재료 좋게 봤었는데 여기서 아침에 제법 수익을 많이 냈다가 여기서 정말 냈다가 위에서 들어가서 수익 전부 다 토해내고 내려왔네요. 요즘 시장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거래도 실리고 박스권도 돌파하고 재료도 좋았다 생각을 해서 상따를 해볼까 하다가 물리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 빼버리는 거 보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트렌드 맞는 종목 안에서만 그냥 노는 게 필요하겠다. 확실히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고요. 오늘 오후에 이제 정부에서 한 싹이 움직였던 거는 대통령 발언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보안 이슈가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제도 눌리면서 좀 보고 돌파로 좀 봤었는데 상한가 가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안 봤었고요. 차라리 미국 증시가 시간 외에서,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그 프리작이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 양자가 좀 좋았죠. 오늘도 엑스게이트라든지 양자가 좀 좋은 상태에서 ICTK가 위치가 원래 더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ICTK 양자로
넥스트레이트에서 조금 이렇게 저렇게 모아가서 그냥 통시호가 직전에 일단 다 팔고 이거는 종목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은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은 좀 많이 좀 줄여놨고요. 이런 종목군들도 내일 움직일 수는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 안에서는 분명히 저는 순환이 계속 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약도 순환은 무진장 계속 돌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하면 또 체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지 않게 좀 내가 덜 먹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게 지금 시장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오늘은 영상이 또 굉장히 기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